소통학교 TV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선택의 연속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또 어떤 학교를 진학했는지, 또 어떤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 이건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만이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을 봐도 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을 먹을지 선택을 하죠. 또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전화를 할지,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등 정말 무수히 많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만족스러운 상황, 즉 본인이 흡족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지난 뒤에 본인이 좀 후회스럽고 또는 만족스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또 이런 결과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불만스럽거나 또는 후회스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해 갈 텐데요. 특히 일상의 생활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소통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좀 같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어떤 부부가 요새 코로나고 뭐 이래서 좀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답니다. 호수를 낀 아주 국도변을 아주 기분 좋게 잘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던 차가 추월을 해서 앞에서 속도를 확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날 뻔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가면서 막 쫓아간 겁니다. 입에서 막 욕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은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으라고, 천천히 가자고. 그런데 이제 남편은 거기다 더 화를 낸 거죠. 아니, 저렇게 하고 가는데 내가 이걸 참으라니 말이 되냐 해가면서 끝까지 막 쫓아갔답니다. 근 30여 분 동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자기도 똑같이 한번 그렇게 보복이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자, 이제 이걸 두고서 두 사람 부부 간에는 정말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하죠.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남편에게 제가 가서 잠깐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속도를 내고 위험하게 이렇게 막 추월까지 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막 화도 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저놈이, 저 차가 나를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굉장히 당위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나름의 논리, 나름의 합리화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잠깐 여기서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케이스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사례인데요. 팀장이 팀원에게 업무 지시를 했답니다. 분기 마감 보고서를 이렇게 한번 작성해 와라. 내가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 요거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오늘 5시까지 좀 보고를 할 수 있게 좀 준비해 와라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시쯤 돼서 팀원이 팀장에게 보고서를 갖고 왔습니다. 팀장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본인이 지시했던 거와 다른 패턴으로 이 친구가 작성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팀장은 좀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아, 김대리, 이건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작성을 좀 한번 해보라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야지 본부장님께서 보고받을 때도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이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 1시간 뒤에 이 친구가 다시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팀장은 굉장히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김대리, 아니, 이걸 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나?
자네 마음대로 이렇게 일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본부장님 생각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건데 말이야. 참, 이 친구. 네. 요즘에 뭐, 이런 팀장, 이런 상사는 없겠지만.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직원은 한 4시쯤에서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 팀장은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 지시한 대로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본부장님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장면에서도 제가 이제 팀장을 인터뷰해 봅니다. 팀장님, 아까 팀원에게, 김대리에게 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면 팀장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아까 제가 이렇게 지시한 대로 직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어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봤으니까 내 깐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김대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또 역시 자기 행위에 대한 당위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이 부부가 드라이브를 나갈 때 목적, 다른 말로 말할게요.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하죠? 네. 기분 전환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생겼다는 점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남편은 아까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그 친구를 혼내주는 것, 그 친구에게 똑같이 한번 당하게 해주는 거라고 일견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want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람. 매 상황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답니다. 아까도 정리해 드렸지만 그 드라이브를 나갈 때에 두 사람이 원하는 것은 바로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상황, 사고가 날 뻔한 상황에서 역시 그 원트는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원트가 아닌 위장된 원트가 생겼다는 거죠. 그 친구에게 혼을 내줘야 되겠다, 나도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위장된 원트 때문에 마치 그 행동을 해도 당위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본다면 매 순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 나가면서 생활한다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그 팀장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일견 보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서를 김대리가 해오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원트에서 분석해 보면 그 친구가 보고서를 제대로 해오는 것, 그리고 그 팀원이 일하는 데 의욕이 떨어지거나 팀장, 즉 나와 그 직원과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것, 아마 이것이 원트일 것입니다. 진정한 원트일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많은 일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황, 즉 일만이 아니고 관계, 사람하고의 사이라는 것도 잘 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원트, 두 가지의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드라이브 할 때 그런 일이 딱 생겼잖아요. 사고 날 뻔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남편 입장에서 네, 다양할 겁니다. 사고가 안 났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부인과 말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간다든지, 물론 좀 쉽지는 않겠지만 또 한번 저 친구가 좀 뭔가 우리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역시 창밖을 보면서 기분을 내보는 그런 대화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신고를 한다든지, 아까처럼 뭐 욕을 하고 쫓아가서 보복을 한다든지, 뭐 그 밖에 정말 많은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가능한 것들이. 그러면 지금 열관 이런 것들 중에서 아까 리얼 원트, 정말 본인이 원했던 기분 좋고 즐겁고 편안한 드라이브가 되는 데에 일치되는 행동, 즉 그런 원트를 이룰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좀 이해도 하면서 음악을 다시 틀면서 한번 웃어주면서라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가능한 행동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매 순간 자신의 원트, 그 상황에서
자신의 원투에 주목하다 보면 결과가 좋아질 것이다. 이건 뭐 아주 확고한 논리입니다. 논리. 그래서 원투와 doing, 다시 말할까요? 자신이 바람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노력,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통제력이고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선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팀장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자, 직원이 그런 보고서를 갖고 왔을 때 팀장이 질책하는, 야단치는 그런 선택도 가능했지만 또 뭐가 가능했을까? 뭐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그 김대리가 그렇게 보고서를 자꾸 만들어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차분하게 들어본다든지, 또 그런 보고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분석적으로 한번 같이 논의해 본다든지, 또 자신이 원하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보고서를 좋아하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설득을 하든지, 또 아까처럼 뭐 질책을 하고 인상을 쓰든지, 뭐 역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대응 방법이 있을 겁니다. 즉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것, 아까 뭐였죠? 보고서가 본부장님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즉 자기가 지시한 대로 만들어 오는 것과 그 과정에서 김대리와의 관계, 이 사이도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역시 떠오르는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이런 당연 논리는 자칫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네가 그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그 자기 내면에서의 그런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합리화보다도, 자, 저렇게 말했을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말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될까? 그것이 설득이든 좋은 분위기의 대화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 즉 원투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하고 또 본인의 원투를, 본인의 바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행동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개한 것은 윌리엄 글라서의 선택 이론을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마다 어렵겠지만 자신의 원투를 떠올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여기서 내 원투가 뭐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멈춤의 버튼을 이 원투라는 단어, 즉 바람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의 일상은 좀 더 만족스러운 이런 일상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원투에 초점 맞춰서 매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더 멋진 하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는 이어서 이 선택이 올바르지 못할 때에 또는 더 좋은 선택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점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